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한 주의 출발 월요일입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다시 힘을 내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가 4만 포인트에 안착을 했습니다. 러셀 2000은 2년 만에 최고 수준에 올라서면서 중소형주의 약진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S&P 500 지수도 장중에 사상 최고치 또 한 번 경신해내는 흐름을 써줬는데요. 그와 함께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큰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유세 도중에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만약에 차트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머리에 총을 맞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를 피해간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천운이 통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지세가 강력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2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점검과 함께 어느 정도의 전략 수정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하겠고요. 트럼프 시나리오와 함께 부각받고 있는 것이 금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금 가격은 2,410달러 선에서 비트코인은 6만 선 회복하는 모습 함께 포착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PPI 저희가 받아 들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예상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헤드라인 PPI의 경우에는 0.2%로 시장 예상치와 전월치 모두 상회, 그리고 코어 PPI의 경우에도 0.4% 월간 기준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역시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신뢰지수 미시간대에서 발표된 지표를 들여다보니까요. 전월의 68포인트 선보다 더 내려온 66포인트 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1년치, 5년치, 10년치 모두 3%에서 2.9%로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PPI는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시장에 던져줬다라고 한다면 소비자 심리는 식어가고 있다는 데이터를 함께 받아들면서 시장이 보다 안도하고 오름세를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기존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WTI 원유 선물 0.5%가량 내린 82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제 은행주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렸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주가의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JP모간 체이스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신용 손실 충당금이 좀 늘어났고 거기다가 순이자 마진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2%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JP모간뿐만이 아니라 웰스파고와 같은 은행주들, 특히 웰스파고는 6% 넘게 빠지면서 전반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이벤트가 연기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머스크 CEO가 특별한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UBS에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로 점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요. 다만 목표가 자체는 올려잡았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22일이면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됩니다. 이와 함께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풍겨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요일 시장에서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 거기다가 빅테크 기업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었죠. 그런데 금요일 시장에서는 메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만약에 지금 러셀 2000 지수가 이렇게 1% 넘게 오르는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대형주와 소형주의 순환 장세는 평균 4주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P 500의 상승률이 이 기간 동안 한 4.5% 정도 퍼포밍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의 퍼포먼스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코멘트들이 UBS뿐만이 아니라 많은 IB들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중소형주 장세가 전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 더 지켜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고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정치는 결국 서사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총격을 받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반면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소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하고 푸틴을 호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호명을 하는 실수를 또 재차 저질렀는데요.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과 대조적인 총격 이후에도 지지자들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드는 이 트럼프의 사진이 회자가 되면서 지지세가 빠르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 1984년 선거가 소환이 되고 있는데요. 1981년에 재임 초기였던 로널드 레이건 제40대 대통령이 총격을 당하는 피격 사건이 또 비슷하게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임기 초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지율이 70%까지 육박하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재선 당시에 이렇게 25명의 선거인단 인원을 확보하는 역대급 재선 성공 사례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는 재선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번 사건과 레이건 대통령의 이 공화당의 강경 보수주의 성향이 함께 겹쳐지면서 오버랩이 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 쪽에 베팅하는 확률이 확연하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후보에 베팅하는 베팅 사이트의 비율이 70%를 넘겼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에 베팅하는 확률은 20%도 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2기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국채 대비 금의 퍼포먼스가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금 가격이 2,400달러 선을 넘기는 지금 좋은 모습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금 관련주들 지난 금요일에 시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IT센, 엘컴텍,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이 그럴 텐데 금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시선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직할 당시에 일기 당시에는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선을 앞두고 이번 후보 선거에 나섰을 때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바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약간은 조금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에 우호적이지 않은 성향을 보이는 SEC 위원장이 교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면서 금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T사이언티픽, JC현 시스템,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에 퍼포밍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변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판결에 유죄 판결이 나오고 공화당이 그렇다면 공화당의 지지 세력이 일부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론조사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역시 대세는 트럼프 후보 쪽에 많이 쏠려 있는 것 같고요.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이미 1차 토론 이후에는 많은 시나리오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될 수 있다, 금리 상승할 수 있다, 주식시장 변동성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달러 면에서는 우리가 수급적인 이슈와 우리 시장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시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다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간다면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를 띨 수 있다라는 전반적인 사이클적인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입니다. 오늘 밤에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실적 발표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유럽의 ASML 장비주죠. 그리고 대만의 TSMC도 2분기 실적 목요일 날 내놓을 예정이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테크주들 중에서는 실적 발표 장 마감 후에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국 공화당 전당대회,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있고요. 중국의 3중 전회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 시작되니까요. 수출 관련주들, 특히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 흐름 좋았던 만큼 함께 이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이벤트들까지 짚어봤는데요. 우리 시장은 목요일 미국 시장의 흐름을 받아서 금요일에 조금 어려운 걸음을 떼기는 했는데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흐름을 이어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번 한 주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지난주에 주도주의 컨디션과 우리 혜은 앵커의 컨디션처럼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잖아요. 오늘도 고생이 많았는데 과연 이번 주에는 고점에서 흔들리는 주도주가 회복하고 또 지난주에도 좋았었던 소외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 이벤트 많이 좀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두 가지 흐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 원샷부터 출발해 보면서 봐야 할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한눈에 보시면 지수는 약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5월 30일 이후로 1% 넘게 지수가 빠진 건 무려 30거래일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낙폭이 꽤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서 코스닥은 비교적 선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미국 증시가 CPI 확실히 둔화된 것을 확인하고 나스닥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그 여파에 따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IT 특히 그동안 외국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담았던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날 거래소에서 5,500억 원 외국인들이 8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는데 다 IT에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머니 무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명확해졌지만 여기에서 오히려 주도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 그럼 그 빠져나간 흐름은 어디로 갔냐면요. 많이 소외됐었던 섹터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자금 순환매가 빠르게 이뤄졌던 금요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수 빠진 데 일조했던 이 고점주, 반도체와 화장품 조정받는 그 자금은 두산그룹주 개별 이슈와 함께 제약바이오, 건설건자재, 네이버 카카오, 의료 AI 같은 그동안 너무나 소외됐었던 소프트웨어 쪽으로까지 흘러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산그룹은 금요일 정말 지겹게 많이 들으셨죠. 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함께 대표 수혜주로 부각받았던 로보틱스가 날아올랐고요. 두산밥켓은 피해주에서 이 상장 폐지 품절주로 거론이 되며 반등으로 마감, 에너빌리티와 두산,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혜주였지만 이날 고점에서 조정을 받으며 변동성을 키워갔고 조정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 대표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이날 CPI 둔화에 가장 큰 혜택을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코오롱 티슈진, 이 인보사 관련해서 미국에서 임상 3상 투여 시작한다라는 내용으로 티슈진이 상한가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만 관련한 키워드 안에선 라파스가 추가적인 강세를 보였고요. 유한양행도 비만, ADC 관련해서 양 모멘텀을 갖고 있죠. 퓨처캠은 저희 개장 중계 때 김태성 본부장의 또 종목이기도 한데 이날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부동산 회복 기대, PF 드디어 회복이 되나 바닥권에서 올랐던 종목들, 건설 건자재도 모처럼 만에 이 무거운 주식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놓고 본다면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는 좀 약했습니다. 보시면 주간으로 지금 등락률 보고 계시는데 대다수가 글로벌 증시 좋았죠. 다우지수도 금요일에 다시 한번 4만 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사실 나스닥에서 오히려 자금이 이동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나스닥은 2주째 상승이지만 다우로 더 큰 상승률을 보였고요. 니케이 그리고 각권 여전히 좋고 항생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그간 아시겠지만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꽤 높은 수준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간으로 0.18% 조정받았고 코스닥은 주간 단위 상승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금요일 우리 시장을 팔았는데 아직은 주간 단위로 그리고 7월 한 달간 계속 순매수는 보여주고 있는 기조인데 이 부분이 IT 쪽에서 빠르게 빠져나간다면 꺾일지 여부는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주간으로의 특징 안에서 특히 금요일 특징은 IT 투톱을 팔았고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를 담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머니무브의 본격화라고 시그널을 일컬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점주, 지금 대세 상승을 달리고 있는 AI 반도체와 화장품, 수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죠. 이 두 섹터에서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낙폭과대 소외주로 물줄기가 흘러가는 모습이 금요일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지는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행히도 금요일장에 반도체 몇몇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줬죠. 미국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벽하게 꺾이느냐 아니면 계속 주도주가 제자리를 걸어가는데 그 자금 순환매가 이 소외주로 흘러 들어가느냐 이 부분은 같이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지켜주기만 한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고자 하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대세 상승이라는 내러티브에서 AI 반도체를 빼놓고는 이 시장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IT가 멈춰있는 동안에 이 과열 부담 있는 이 종목들이 쉬어가는 동안에 자금이 순환매로 돌게 된다면 여기서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의 기술적 순매수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봐야 할 겁니다. 하나증권, 대신증권의 이야기를 꼽아봤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이렇게 시장 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대세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 장에서 누가 강했나를 봤더니 밸류 낙폭 과대주가 좋았다. 그러니까 이익도 증가하는 그 구간 안에서 PER 떨어지는 종목들 말고 PER 상승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고밸류 부담 안고 있는 종목들이 더 가볍게 날았다는 거죠. 네이버, 삼성 SDS, 포스코인터, 하이브 주목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에서도 기술적 조정은 2,800선에서 아마 마무리될 거다. 그러니까 지수가 꺾이진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안에서 성장 소외주, 2차 전지, 인터넷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연초 이후에 PR이 어디가 가장 많이 과대하게 떨어졌나를 봤더니 2차 전지와 소프트웨어로 집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섹터에 있어서 PR이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시장금리 하락 시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까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 정치적 리스크로 본다면 좀 부담감이 있기는 한데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2차 전지 사업과 관련된 밸류데이 개최합니다. 라고 일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날 반응, 이제 오늘의 시장 주가 반응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작년 7월에 에코프로 그룹과 함께 포스코 그룹, 이 홀딩스의 경우에는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모두 다 달성할 수 있는 대표 수혜주로 꼽히면서 고공행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70만 원, 80만 원까지도 갈 거다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딱 이때 고점을 찍고 1년 내내 밀렸습니다. 이렇게 빠진 이후에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최근 보면 고개를 살짝 들면서 7월에 반등을 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안에서 캐즘, 그러니까 업황 둔화와 관련된 부진을 딛고 2026년까지 우리는 2차 전지 소재 이 매출 11조 원의 이 그룹이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밝혔습니다. 세 가지고요. 풀밸류 체인, 사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전지 소재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핵심으로 봤을 때 풀 라인업을 다 우리가 갖춰서 수직 계열화 할 거야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염호 같은 리튬 우량 자원 확보하고 IRA 적격되는 그러니까 미국에 거슬리지 않는 선 안에서 소재를 다 확보하겠다는 거죠. 양극재, 음극재 다 풀 라인업으로. 게다가 차세대 전지 최근 전고체 쪽 지난 금요일에도 레몬 중심으로 좋았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쪽 소재 시장도 선점하겠다라는 게 포스코의 야망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신소재 사업도 잘 할 거고 철강 쪽으로도 미국, 인도 쪽으로 우리가 진출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말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시장이 지금 밸류업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포스코는 2조 원 넘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쓸 거지? 라는 시장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3년 동안 2조 원 넘게 자사주 소각하겠다. 그러니까 매입 아니고요. 더 통 크죠. 소각으로 이렇게 되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화끈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업과 맞물려서 업황 안 좋은 건 모두가 알고 있고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 기대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업황 턴어라운드는 여전히 더디고 트럼프 프라이싱 감안해 봤을 때 시간 더 필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트럼프 프라이싱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건 아무래도 미국장에서 조금 전 미국 파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시장은 트럼프 프라이싱을 제대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 대선 토론 이후 바로 직후 생각이 나시죠? 이때 시그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좋았던 쪽 어디지? 라고 한다면 금리 오르고 주식 떨어지는데 성장주가
떨어졌고 중소형주는 좋았다. 그리고 에너지, 금융, 산업재. 그러니까 공화당 정책주들이 선방했다는 것을 감안해 볼 수 있을 때 오늘의 상승도 여기서 힌트를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증권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제약, 에너지, 원전, 매수세 집중될 가능성은 있고 신재생은 다소 좀 신중하자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이 네 가지 모멘텀을 안고 7월 내내 좋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의약품 업종지수 11%의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대비 좋았고요. 보면 비만치료, 신약 임상, CDMO, 특히 중국의 규제를 받게 된다면 트럼프 프라이싱 안에서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종목들도 지금 10%에서 30%까지의 상승률을 보인 상황입니다. 바이넥스는 무려 40% 가깝게 올랐네요. 트럼프 임기 당시의 의약품 업종지수는요. 2017년에 62%, 대선 직후입니다. 2018년, 19년에는 마이너스 6%, 5%긴 했는데 마지막 임기 2021년에는 91%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 수혜주로 거론될 만하죠. 여기에서 7월 한 달 동안 잘 갔던 제약바이오의 상승, 이제 개화해서 본격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계속 오르고 있는 쪽을 공략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소형주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물줄기가 덜 들어간 쪽을 공략해야 될지 이 부분 고민됩니다. 잠시 후 개장 중계 때까지 체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죠. 체코 원전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 이번 주 결과 발표 나오는데 프랑스와의 2파전 50대 50이고요. 최대 1기에서 이제 4기까지 확대가 되면서 30조 원 잭팟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럽 시장 본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한수원의 이 경쟁력은 가성비와 정시성입니다. 프랑스를 딛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지 이 부분과 함께 세론이 아니라 본격적인 추세 랠리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가장 기대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개별 이슈로 금요일 날 또 빠졌었잖아요.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개장 중계 때 전해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내용은 오픈 AI가 2027년부터 SMR 전력 공급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클로라는 회사, 지금 투자한 회사인데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오클로라는 주가가 10%가량 상승을 보였는데요. 자사의 SMR은 원전 부지 대규모로 필요한 것과는 다르게 아주 적은 부지 안에서 전력 에너지와 관련된 이 부분을 공급 부족을 충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회사들과의 협력이 더 커질 거라고 하는데 사실 SMR의 시장 개화는 아직 먼 이야기잖아요. 원전 쪽으로 자극받아가면서 우리 SMR 경쟁력을 갖고 있는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까지도 부각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전주 이번 주에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당잠사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